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쇼왕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10월 달이죠. 기관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멈춰주기를 원했는데 외부 변수가 안 받쳐줬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동향 잠시 후에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전기차주 테슬라 영향력과 뭐 자체적인 모멘텀 해서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5G 관련주 같은 경우도 주파수 경매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2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제 뭐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전일 뭐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 그냥 횡보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위쪽으로 그냥 3만 포인트 쪽 근처에 한 번씩 건드리는 것뿐이지 현재는 횡보 구간이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세가 뭐 이탈하거나 한 건 없다. 쉬는 구간이다. 21선 지금 28,500 넘어와서 올라오고 돌파하고 있는데 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안 내려오고 버티는 것만 해도 잘하고 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지금 뭐 당장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신 이제 12월 되면은 이제 트럼프 쪽에 뭐 지지층이나 뭐 이제 측근에서도 이제 트럼프 쪽에 지금 뭐 얘기가 좀 말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만 좀 해라, 적당히 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70명의 선거인단 표를 받지 못하면은 또 이제 알 수 없는 구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끝까지 버티기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다시 한번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종가 기준뿐만 아니고 뭐 장중에도 돌파를 해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600 중반 정도까지는 뭐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요 200포인트 구간이었기 때문에 돌파하면은 이 상하 높이만큼 200포인트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얼마가 더 가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2,600 중반까지는 간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거의 다 왔죠 이제. 네, 다 왔고 이제 여기서 얼만큼 더 가느냐 차이인데 더 못 가도 괜찮고 더 가도 가면 더 좋은 거죠. 네,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이 제가 보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 보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2,5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나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2,500 생각하고 한 2,600, 700 가면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2,500 정도 돌파하는 게 기본이다 생각하시고 2,600, 700 가면은 기본을 넘어서 조금 더 잘해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2,800 가면 진짜 센 거예요. 2,800, 900 가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한의 것은 잘해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경에는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뭐 얘네는 정말 화끈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주식을 7천억이나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거의 한 1,8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들어서만 외국인들이 매수한 금액이 코스피 주식만 7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번 달만 7조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꾸준히 매수하다 오늘 조금 조절한 거고요. 최근에 뭐 1,000계약씩 매수하던 거 그 정도 털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물량 턴 게 아닙니다. 그러니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하면서 이제 한 6천억 정도 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11월에.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7조, 코스닥 6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만기일 이후로 매수를 지금 4만 계약 이상 쌓아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4천 계약 매도해봐야 아직도 거의 4만 계약이에요. 38,454계약이니까 거의 4만 계약 정도 보유하고 있고 롤오버된 물량까지 생각하면은 걱정할 필요 없다. 거기다 최근에 콜옵션 쪽 매도 구간 잡혀있던 부분을 청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상승 포지션까지 구축하는 거 보면은 이제 커버드 콜 전략 이제 마무리하고 선물을 약간 하방향을 잡았으면은 하방향이라기보다는 일부 청산한 거죠.
일부 청산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오늘 금융투자가 이제 뭐 프로그램 영향이랑 해서 들어오는 것들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이 좀 받아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 그리고 대신 옵션 동향으로는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여전히 상방 포지션 중심으로 구축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풋옵션은 기존에 매도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약간 매수 들어오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는 뭐 선물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한 일부, 이건 해지도 아니죠. 수익 실현이니까 필요 없고, 이거는 일부 해지 정도 된 건데 이 정도 금액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와야지 중간에 좀 한번 쉬는 경우가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 이거는 풋옵션 일부 매수한 거는 뭐 해지도 안 됩니다. 이거는 보험도 안 되는 정도 소액이에요. 그래서 수급 동향 자체가 상승 일변도로 가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건 좋은 의미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중장기적으로 주식까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올해 뭐 연말 뭐 늦으면은 내년 이 공매도 제한 풀리는 전후 정도 말씀드렸는데, 뭐 미리부터 지금부터 들어오고 있고,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뭐 해소가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우리나라 양도세 해소되고 거기에 코로나까지도 백신이 이렇게 벌써 뭐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이제 한 90% 정도 된다라고 하고 올해 안에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제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벌써 백신이 3개, 3개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뒤에 존스앤존슨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까지에도 한 12개 정도의 백신이 완료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10여 종이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코로나에서 좀 해방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 역시나 뭐 좋은 모습 보였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코스닥은 이제 880 정도 부근에서는 살짝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하락 추세 밴드, 이 상승 흐름을 이렇게 꺾어서 이제 잠시 고점을 낮추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21선 위쪽에서 주가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은 요 하락 추세선 상단에 부딪혔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지 않고 하락이 나와도 21선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하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횡보를 한다면 제일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횡보를 하기만 해도 이 선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횡보에서도 돌파할 수 있다. 위쪽으로 상승으로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수급이 부족하다. 왜? 코스피로 몰리니까. 코스피에 얼마 매수했다? 7조 매수했다. 그러면은 코스피 쪽에 강한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닥은 잠깐 쉬어야 된다. 쉬는데 수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강한 것이다. 그 후에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이 먼저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코스닥 쪽에 이제 일부 흐름이 들어오면은 코스닥이 오히려 좀 탄력적인 움직임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900포인트 이 구간까지 해서 한 차례 두 차례 뭐 저항 받을 수 있겠지만 돌파하면은 코스닥도 탄력적인 움직임 충분히 가능성 있다. 거기다 연말 연초에 정부 정책 발표, 그리고 각 기업들의 방향성 발표가 나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러니 실망할 필요 없다. 그리고 880 전후가 걸리는 부분은 기존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 차례 넘어가 줘야 되고, 넘어가면 이제 900포인트 가는 거다. 900포인트에서 또 한 차례 걸릴 수 있는데, 여기 넘어가면은 그 후에는 내년에는 코스닥 1000포인트 위에서 놀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연말 안에도, 올해 안에도 1000포인트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은 엿볼 수 있다라는 것. 코스닥이 원하는 만큼의 움직임을 계속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쪽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위쪽으로 양봉을 이렇게 하나 세워줘야 되는데, 양봉을 세워주지 못하고 저항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탈하게 된다. 그래서 이 67,500원 돌파한 게 어제 살짝 걸쳐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트랙 구간이 될 수 있으니 뭐 안착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아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해서 한 차례 상승 흐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쉬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은 조금 쉬어도 되지 않느냐, 이격도 좀 벌어져 있고 한 차례 올라가서 쉴 것이냐 여기서 쉴 것이냐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10만원 살짝 걸쳐놨기 때문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양봉을 이렇게 세워줘야 쉬더라도 위쪽에 안착이 된다. 오늘처럼 돌파하려는 움직임 위쪽 방향은 나왔는데 10만 2천 원 찍고 음봉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10만 원 이탈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뭐 10만 원 뭐 전후에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10만 원 아래에서 움직일 것이냐 돌파해서 위에서 횡보하면서 움직일 것이냐 쉬는 구간은 필요해요. 쉬는 구간 필요한데 지금 구간이냐 아니면 위쪽 구간이냐 이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쪽 구간이면 좋은 이유는 이평선이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죠. 평균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니 위에서 쉬는 게 더 좋은 움직임이고 아래서 쉬어도 충분히 괜찮다. 최근에 어디서 올라왔느냐 7만 원대에서 올라왔다. 7만 원 후반에서 지금 2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시가총액 2위 이 70조가 넘어가는 종목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쉬는 구간은 자연스러운 거다. 어디서 쉬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구간이냐, 위쪽에 돌파해서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파해서 쉬는 게 당연히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테슬라가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앞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앞에 이 전기차 관련주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관련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 테슬라의 사상 최고가 움직임에 본인도 화답을 했습니다.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LG화학도 이제 80만 원 부근에 근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삼성 SDI도 최고가 돌파를 하면서 55만 원대에 오늘은 등극을 했습니다. 종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 전기차 관련주들 아주 좋다. 영상 따로 올렸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리고 뭐 좋아요와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면 좋겠죠. 좋아요 댓글 수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안 달아주셔도 되지만 달아주시면 제가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주 말고도 친환경 관련주들 지금 바이든 시대가 열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에요. 트럼프랑 뭐 끝까지 가봐야겠지만 열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수소차 관련주 쪽으로 뭐 두산퓨얼셀이랑 뭐 일진다의 유니크, 코록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뭐 은근슬쩍 이제 퓨얼셀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뭐 이 태양광 쪽도 뭐 하나솔루션을 비롯해가지고 하나솔루션이 지금 5만 원을 앞두고 있죠. 다들 지금 중요한 구간에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줘야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뭐 트럼프가 뭐 소송으로 가서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뒤집었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이 뭐 가능성은 높지 않고 우리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뭐 이 미국이 워낙 소송의 나라다 보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절차나 과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칼럼에도 올려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직까지는 시간이 뭐 2주 이상 남았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5만 원을 넘어간다. 이 갭으로 넘어가거나 아침부터 이제 개장 초 한 15분 사이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5만 원을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신성이엔지나 뭐 유니테스나 뭐 등등 보시면 되겠죠. S에너지나 뭐 SDN이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풍력 관련주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이제 CS 윈드나 뭐 동국 SNC, 태용 유니스 뭐 이런 종목들도 뭐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최근에 모양은 이미 잘 만들어놨어요. 올라온 다음에 약간의 휴식도 취하고 모양은 잘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전기차 가는 거 보면서 야 나도 올라갈래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도 휴캠스라던가 뭐 후성, 한솔홈데코, KC코트레, 뭐 에코바이오 등등 뭐 종목이 많죠. 거기에 바이오디젤에 뭐 관련해서 뭐 JC케미칼이라던가 뭐 그린케미칼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기존에 다 설명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휴캠스 같은 경우도 잘 쉬고 있죠. 한 차례 고점 돌파해 놓은 다음에 쉬면서 21선 부근에서 잘 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다 준비는 하고 있다. 여기서 저항을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저항 받고 한번 쭈룩 미끄러질 것이냐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국제유가 쪽으로 해서 백신 개발이랑 이제 오펙의 감산 연장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유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뭐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뭐 그동안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40달러 전후에서 이렇게 갇혀 있던 구간에서
저점 구간 이제 이탈하려고 하다가 이제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 뭐 굳이 뭐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다라고 하는 거는 뉴스에서 하는 얘기고 그냥 기존 박스권 구간에서 좀 약간 상단 정도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36달러에서 44달러 사이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래쪽이죠. 40달러에서 36달러 요 사이에서 최근에 돌파 못하고 있던 부분을 넘어와서 이제 위쪽 상단 40에서 44달러 사이 쪽으로 올라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유가는 44달러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2016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넘어가야 어느 정도 중동 국가들이랑 이제 손익분기점을 좀 넘어가면서 본인들이 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중요한 구간이다. 그리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마련이 됐다. 백신 개발 뭐 되면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유가 사용량 자체가 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 여기에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백신이 공급돼서 이제 적어도 한 70% 이제 시민들, 국민들이 이제 접종을 받아야 집단 면역 체계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산 뭐 하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S-오일이라던가 GS라던가 뭐 과거에는 이게 소위 뭐이 배당도 엄청나고 막 그랬던 기업인데 최근에는 좀 어렵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배당을 뭐 굳이 기대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배당을 기대할 구간은 아닙니다. 뭐 돈을 벌어야지 배당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보시면은 이제 배당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나 이제 고배당주였지 지금은 배당 기대하고 그럴 건 아니다. 그래도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 이후로 해가지고는 위쪽으로 좀 회복되면서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오일 그리고 뭐 GS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까지 이노베이션은 뭐 2차전지랑 같이 엮여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5G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메인 종목이랑 뭐 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 칼럼 그냥 확인하세요. 제가 추후에 영상도 하나 올려드릴 건데, 여기 있구나. 5G 관련주가 뭐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했는데, 산업적만 걱정할 거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역발상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지금 뭐 수급적으로 밀려있다라고 하면 산업 전망은 내년까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간이라고 본다라고 칼럼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자세히 보기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열리니까 그냥 클릭하시면은 해당 칼럼으로 넘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커뮤니티 쪽에 올라오는 것들 자주 확인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저희가 좀 공략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섹터들이나 이런 부분은 뭐 반도체주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로 공략하는 섹터들은 조금 종목들 동향은 일단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회원이 되시면은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이제 뭐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지주랑 지금 현중이랑 이제 유진기업 쪽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현중 쪽으로 지금 뭐 기울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GS건설이랑 이제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그리고 MBK 파트너스, 글레너드 프라이빗 에쿼티 그리고 이스트브리지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에 참여하지 않는다. 본입찰 쪽에는 기존에 뭐 예비입찰 쪽에 관심을 보였는데 본입찰 쪽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두산중공업지주 두산이래. 현대중공업지주에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이제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좀 좋아질 수는 있겠죠.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 8,700원 전후되는 요 현재 구간 정도는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오늘 음봉이 너무 긴 게 안 좋은 거지.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제가 공략하는 섹터는 아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인수하게 되면 판매망도 공유할 수 있고 엔진 내재화나
뭐 이런 뭐 연구개발비 절감 같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이제 뭐 건설기계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도 윗꼬리가 너무 좀 길게 달린 거는 약간 아쉬운 모양이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폴더블 관련주나 OLED 관련주들 뭐 예를 들면 KH바텍이나 뭐 힘스, ICD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연말 쪽으로 갈수록 좋을 것이고 소비 시즌 갈수록 좋을 것이고 OLED 투자에 대한 기대감 올라갈 것이고 내년에는 또 투자 사이클 들어오기 때문에 좋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폴더블 판매도 내년에는 이제 개화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간 결과 이제 90% 발표된 거, 그 후에 이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신 효과 때문에 조금 쉬어갑니다. 알소프트나 뭐 이런 이제 뭐 코로나 뭐 수혜주라고 해야겠죠. 재택근무 텔레워크 관련주, 뭐 드라이브스루, 뭐 아니면 포장지 관련주 이런 쪽들 전체적으로 오늘 좀 휴식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뭐 급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알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래 잘 쉬었고 13,500원 구간에서 지지받고 위쪽으로 잘 올라왔는데 뭐 한 뭐 이 61선 구간 정도까지는 뭐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5,000원 전후까지는 취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아래 꼬리 달린 거 심상치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위쪽으로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요 17,000원 돌파하면은 뭐한 차례는 뭐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61선 요 구간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정바이오도 조정은 받았는데 기존에 이렇게 한 차례 위쪽으로 멋지게 점프를 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요 갭을 어느 정도 메우는 정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손절가 정확하게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참고하시고 한국 패키지나 이제 삼육물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오늘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밤 9시부터는 다 포장만 되죠. 포장이나 배달만 되죠. 그러면은 관련주들 뭐 자연스럽게 조금 움직일 수 있다. 대신 어제 고점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쉬는 거는 자연스럽다. 오늘 내일 정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쉬는 거는 괜찮다. 그리고 이격도 많이 벌어지고 먼저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육물산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삼육물산도 요 1,500원 요 저항 구간을 지금 계속 두들기고 있죠. 만약에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만약에 9,000원 아래 주면 아주 좋은 구간이 되고 만약 여기서 반등이 뭐 5일선 정도 찍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진짜 센 종목이구나 생각하시고 1,500원 돌파하게 되면은 한 차례 상승 더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슈 그리고 시황은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아까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 정리해 드린 거, 그리고 주말에 반도체 관련주들 정리해 드린 것처럼 앞으로 뭐 많다고 했어요. MSC 관련주,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뭐 5G 관련주 저희가 해드릴 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시의성 있게 받아보고 싶다면 알람 설정해 두시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 이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